손흥민의 등장으로 맨시티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펩 감독은 손흥민을 지켜보며 계속 박수쳤다. 맨시티와의 첫 훈련에 나선 손흥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만 명 맨시티 팬들 모았다. 손흥민이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25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호스퍼에서 처음으로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한 시즌을 끝내고 왔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옆에서 도와주신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동료 선수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배우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올 시즌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셔서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됐다. 박지성이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주장을 맡은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온 한국인 주장이었다. 손흥민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만들었다. 또한 원정팬 앞에서 스크림, 킥오프 전 선수들이 원을 그려 모이는 것을 진행하는 등 팬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도우미 역할에 가까웠지만 히샬리송이 부진하면서 원톱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와 엄청난 득점력을 뽐냈다.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리그 득점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히샬리송이 수술 마치고 돌아오면서 손흥민은 다시 왼쪽 윙어로 자리를 옮겼다. 왼쪽 윙어로 나와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그대로였다.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손흥민이 좌측면을 허물고 올리는 크로스는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다시 부상을 당했고 손흥민이 최전방을 책임져야 했다. 상대팀들이 손흥민의 강점을 파악하면서 손흥민에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손흥민도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도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꾸준히 올렸다.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이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됐고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가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4위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에 밀려 5위로 시즌을 마쳤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로 향하게 됐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은 한 시즌 만에 유럽 대항전 무대를 밟게 됐다. 2. 선 경쟁자 영입하나? 포스테코글루, 공격 자원 영입? 비밀 아니야. 선수 보강은 필수. 토트넘 호스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22일 한국 시간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에서 1에서 1 무승부를 거둔 뒤 승부차기에서 4에서 5로 졌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괜찮은 경기였다. 사실 우리가 정말 잘했다.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말했듯이 이곳엔 8만 관중이 모였다. 내가 반대편에 있었던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해외팀들이 이곳에 와서 경기를 치를 때면 굉장히 실망하곤 했다. 전반전엔 양팀 모두 괜찮은 경기였다. 후반전엔 분명히 양팀 모두 변화를 줬다. 몇몇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았다. 경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 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게 이적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 맞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2명의 선수가 일찍 합류해 선수단과 함께할 수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됐다. 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해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가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찍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좋겠다. 말처럼 쉽진 않다. 모두 조기에 영입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더 많은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출혈이 컸지만 토트넘은 별다른 보강에 나서지 않았다.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경기에 나서던 손흥민이 시즌 시작 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됐다. 손흥민은 36경기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지만 그뿐이었다. 히샬리송은 기대에 못 미쳤고 새롭게 영입된 알레오 벨리스는 유망주에 불과했다. 측면 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반 페리시치, 마노르 솔로몬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조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를 급히 임대 영입했으나 그마저도 부상으로 쓰러졌다. 이에 대해 공격 자원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우리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보지 않았나. 히샬리송과 베르너를 부상으로 잃었다.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다음 시즌엔 유럽 대항전도 치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3. 돈 없어서 아내가 데이트 비용 내 주급 4억 메뉴 캡틴 배고픈 10대 시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돈이 없어 데이트 비용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영국 매체 더선은 24일 한국 시간 맨유 스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풋살 심판이었던 아내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곤 했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페르난데스는 더 플레이어스 트리뷴을 통해 팬들에게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 이때 그는 10대 시절 아직 프로축구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지금의 아내인 아나 피노에게 위존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페르난데스는 2012년 만 17세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을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 B에 있던 노바라 갈초로 이적했다. 어린 나이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노바라에서 뛴 지 1년 만에 우디네세 칼초로 이적하면서 세리에 A 무대에 진출했다. 페르난데스는 아나는 우리가 16에서 18세 때부터 함께했다 라며 우리는 10대 때 만났다.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난 축구선수로서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녀는 주말에 풋살 심판으로 일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토요일마다 3에서 4경기 연속으로 일했고 우리는 일요일마다 항상 영화관에 갔다 라며 당시 개인적으로 돈이 별로 없었기에 영화표 값을 지불한 사람은 아나였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피자 가게에서도 돈은 그녀가 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17살에 이탈리아로 이주했을 때 난 1년 동안 훈련장에서 살았고 아나는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날 따라왔다 라며 처음부터 우리는 이 꿈을 함께 추구해왔다 라고 전했다. 페르난데스와 동갑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나 피노는 연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페르난데스가 이탈리아로 향한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녀는 지난 2015년 페르난데스와 결혼해 부부관계가 됐다. 이후 수라의 딸 1명, 아들 1명을 둔 페르난데스는 축구선수로 크게 성공하면서 아내에게 빚을 갚았다. 이탈리아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페르난데스는 2017년 여름 스포르팅 CP로 이적해 고국 포르투갈을 돌아온 뒤 명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스포르팅에서 뛰는 동안 137경기에 출전해 63골 50도움을 올리면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도 2019년 여름 페르난데스 영입에 진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구단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토트넘 이적이 불발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페르난데스는 2019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게 관심 갖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한 곳은 토트넘뿐이었다 라며 지금은 기분이 이상하지만 당시엔 토트넘 제안을 받고 신이 났다.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두 구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거래를 결렬됐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스포르팅에서 뛰는 건 행복했지만 내 운명은 아니었다. 라고 덧붙였다. 토트넘 이적이 불발된 후 6개월 뒤인 2020년 1월 맨유가 페르난데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에이전트에게 100%가 될 때까지는 이적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밤에 전화가 왔다. 난 그에게 토트넘 라고 물었고 에이전트는 맨유라고 답했다. 라고 했다.